미랄복지재단 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 6회 우수상 수상자 최다은의 그 아이의 이름은 보청기가 아니다. 고등학교 과학실험 동아리에서 만난 옆반 보미는 우리 학교의 유일한 장애인이자 내가 처음으로 만난 청각 장애인이었다. 동아리 회장이었던 나는 종종 그 애를 지켜보았고 곧 보미가 늘 혼자서 과묵하게 과학 공부를 하는 모습에 관심이 생겼다. 친구들에게 보미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친구들은 보미의 이름을 듣고도 그게 누구냐며 되물었다. 옆에서 보청기 낀 애 있잖아 라고 거들자 그제야 아, 보청기 걔 라고 했다. 보미와 겨우 얼굴만 아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은 대단히 속상했다. 하필이면 보청기라는 단어가 자신을 칭하는 대명사가 된 게 과연 보미에게 달가운 일일까? 분명 내가 지켜본 보미의 모습 속엔 보청기 외에도 불릴 만한 이름이 많았다. 과학을 잘했으니 과학 도우미 개라던가 잔머리 하나 없이 단단히 묶은 똥머리가 귀여웠으니 똥머리 한 애라던가 그렇게 불려도 되었을 텐데 보청기 개라니. 그러던 어느 날 소문 속 존재이던 보미와 처음으로 단둘이 얘기할 일이 생겼다. 나에겐 10분이라는 짧은 쉬는 시간 내에 보미를 포함한 수많은 동아리원에게 실험 공지를 전달해야 하는 다급한 임무가 있었다. 마침 복도에서 한참 앞서 걸어가는 보미를 발견해 헐레벌떡 쫓아갔다. 보미야! 소리쳤지만 보미는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어갔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보미를 어떻게 불러 세워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결국 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다급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보미의 등을 두드리면서 보미야! 하고 부른 것이다. 그 순간 보미가 완전 놀랐겠구나 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이미 나의 손이 보미의 등을 두드린 후였다. 당연히 소리도 없이 갑작스럽게 뒤쪽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보미는 깜짝 놀라 뒤돌았고 급한 데다 보미가 놀란 것에 당황한 나는 전해야 하는 말을 기계처럼 빠르게 왈왈 읊었다. 보미는 알아듣기 어려운 듯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 머쓱하게 웃고선 알겠다며 자리를 떴다.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 순간의 내가 너무도 부끄럽다. 보미를 처음 마주할 때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을 대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동아리원을 대하듯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대하고 싶었는데 보미를 곤란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다른 아이들을 부를 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방식을 보미에게 사용할 수 없는 건 보미의 잘못이 아니다. 급한 맘에 말을 와르르 쏟아내면 보미가 이해하기 힘든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내 부족했던 배려가 그것을 보미의 잘못으로 만들고 말았다. 내가 당연하다는 듯 비장애인의 행동 방식을 보미에게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나는 보미를 보청기 개와 같은 시선으로 보는 아이들과 달리 보미를 편견 없이 대하고 있다고 헛된 자만을 하고 있었다. 편견을 갖고 다르게 대하는 것과 신체의 차이에 따라 배려하여 다르게 대하는 것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다. 청각장애인인 보미와 소통할 때 비장애인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 배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로 보미와 동아리에서 만나면 등을 두드려 부르거나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보미는 늘 그렇듯 변함없이 과학 동아리 활동이나 과학 공부에 열심이었다. 그러던 중 보미가 큰 오해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미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며 과학 수업 필기량이 많아 어렵다고 털어놓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한 친구를 불러 보미의 과학 필기를 대신하라고 하셨단다. 뜬금없이 남의 일을 맡게 된 친구 입장도
뜬금없이 도움을 받게 된 보미의 입장도 퍽 난감했으리라. 설상가상으로 이 얘기는 성적 경쟁에 예민한 아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어느새 보미는 담임 선생님께 부탁해서 자기 필기를 남이 대신하도록 한 이기적인 애, 남의 필기를 뻔뻔하게 훔치는 애가 되어갔다. 그 가차없는 험담에 보미가 보청기를 이용해도 수업 내용을 제대로 듣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도움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내용은 쏙 빠졌다. 그 상황에서 이기적인 건 보미가 아니라 비장애인 학생들이었다. 다들 보미를 도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자신이 그 도움의 책임을 맡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어쩌면 손해보는 것이라고 느낀 게 아닐까. 아이들 눈에 보미는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잘하는 애처럼 보였으니 청각장애는 필기를 떠넘기고 담임 선생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핑계라고 여겼다. 그만큼 아이들은 보미의 청각장애를 허울 좋은 핑계쯤으로 생각했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것을 몰랐다. 보미가 과연 그런 핑계 따위를 원했을지는 아무도 고려해 주지 않았다. 보미가 남들 눈에 문제없어 보이게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고충을 겪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역시 고려해 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미는 그냥 보청기 낀 애가 아니라 보청기 낀 이기적인 애가 되었다. 불어나는 말, 말, 말. 자신을 향한 근본 없는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도 보미는 꿋꿋해 보였다. 아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다. 복도를 지나며 옆반 창문을 들여다볼 때마다 보미는 늘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편견은 여전했고 비겁한 우리들 속에서 보미는 혼자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보미는 과학에 꿈과 열정이 있는 친구였다. 그러나 그 열정이 이기적인 필기도둑이라는 왜곡을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타인의 눈에 닿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아이들은 보청기 개를 알 뿐 진짜 보미의 모습을 몰랐다. 필기를 따라가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과학을 좋아하는 열정적인 보미. 필기를 어떻게든 구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성실한 보미의 모습을 알지 못했다. 아주 투명하고 질긴 편견의 막이 진정한 보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막고 있었다. 보미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이다. 보청기라고 부르는 건 불쾌해. 네가 싫다면 노트 필기를 대신 해주지 않아도 돼. 나는 과학을 좋아해. 괜찮다면 나랑 같이 공부할래? 이해 못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와 같은. 그러나 결국 보미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로 우리 모두는 졸업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의 무지했음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보미에게 말 한 번 걸지 못한 것이 너무도 후회스럽다. 다만 보미가 떠오를 때면 시기와 험담 속에서도 당당하게 본인이 지망하던 생명과학과에 합격한 보미의 대학 생활은 존중과 배려로 가득한 밝은 나날이길 소망할 뿐이다. 청각장애는 소통의 장애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어렵게 한 건 어쩌면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 아니, 이해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비장애인들이 아니었을까? 내 옆반 친구 보미는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보미들의 꿈과 진심은 편견의 벽에 막히지 않고 세상에 전달되길 바란다.